예, 국민앵커 박창규의 판읽기 2부 순서입니다. 2부는 1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일단 단독부로 갔는데 이게 단독부에서 이 합의부로 보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 합의부로? 네. 어차피 합의부로. 아니, 왜냐면 이게 공현진 판사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날카로운 논의고. 아, 무서워서. 아니, 그리고 이 사람 손에 맡겼다가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그래도 합의부가 낫지 라고 지금 기대해 볼 만하니까 일단 공동으로 보는 데다 넘기려고 할 거예요. 아, 그걸 합의부로? 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파출소 피하게 되는데 경찰서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경찰청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파출소 피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뭐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자, 이 수원지법입니다. 수원지법에는 합의부가 4개가 있는데 4개에 대해서 추첨으로 전산으로 그 자동으로 배당을 해요. 그렇죠. 만약 합의부로 되면은 4개가 있는데 거기 신진우가 있습니다. 신진우 대장동 저승사자. 그걸로 가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로 갈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매우 높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정 합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유사하고 동일한 사건을 이 완전한 추첨에 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판장이 수원지법원장이 이거는 이재명 사건이니까 이재명 사건을 다뤄온 데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재판 시작됐으니까는 다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전혀 별개 사건이 아니니까 표본이 갖춰 일단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는 김에 다 해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추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재정 합의란 제도를 이제 나중에 변호사님들이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봐도 이게 신진우 부장판사 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끼 피하려다가 토끼 아닙니다. 사냥개 피하려다가 호랑이한테 가고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 본서를 넘어 서울경찰청 특수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까 송소매 말에 따라서 이게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에 대한 예규를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합의부로 갈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게 합의부로 가야 되느냐. 자,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아, 그렇네요. 이게 선례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이 법인카드 배임의 아주 끝판왕. 광역단체장이. 굉장히 광역단체장이 3년에 걸쳐서 아주 그냥 사적으로 빨대 꽂고 한 사건이에요. 아, 진짜 이게. 선례가 없네. 없죠. 아니 이렇게 그 민주당이 이재명 측에서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무슨 이 압수수색을 300번 넘게 했느냐. 이 사건이에요 이게. 왜? 영수증 하나를 검증하는데 전표 하나를 검증하는데 압수수색 하나씩 하는 겁니다. 300건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해먹은 거예요. 드러난 것만. 욕을 하면 그렇게 많이 해먹은 거지. 그래서 그 민주당의 주장이 아유 그렇게 300번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했던 분들이 그 진실이 바로 이러는 겁니다.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선례가 없어서 합의부로 가야 된다. 또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복잡하죠. 이게 음식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주인들이 지금 눈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내느라고 검찰 수사관들이 아주 애를 엄청 썼던 사건이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중대하죠. 이거는 가장 중대하죠.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이 판이 어떻게 짜이느냐를 결정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단독부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합의부로 보내서 3명의 판사가 하는 합의부로 보내서 어떤 이제 판례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부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전례가 없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합의부로 갈 가능성이 있고 합의부에 가면은 4개의 수원지법 합의부 중에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 이제 그 재판을 같이 시작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서 와 이런 거죠. 신진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따로 할 게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권고 사항이 아니다. 633 법칙이 강제 이행 사항이다. 이게 권고 아니야 판사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따라야 되는 원칙이 됐어요. 내년 3.1절 이전에 선거법은 2심이 나와야 됩니다. 2심 나와야죠.
내년 6월 안에 예. 대법원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대선을 잔뜩 가리우고 있는 불확실성이란 예. 이 흑 구름을 예. 걷어줘야 됩니다. 예. 명쾌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진 그러면서 이제 조승래란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사건까지 해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이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재명 부부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 해먹었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현진 형사 5단독 부장판사 매섭습니다. 민주당 의원 배지를 떼게 만들었던 그렇네. 첫 1심 내렸고 그 다음에 쯔양 사건에 징역형을 최근에 내렸고 가는 데마다 나쁜 놈 잡는데 아주 그 큰 역할을 하신 제 몫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법대로 한 거죠. 법대로. 제대로 된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단한 판사다 이렇게 봅니다.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외통수에 몰린 거예요. 거의 먼저 이제 봐도 그렇지만 완전히 외통수에 완전히 몰렸는데. 이제 뭐 이거 물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한수만 물러줘 절대 안 물러줄 수 없는 제대로 된 그런 외통에 몰려 있다. 그런데 이제 외통에 몰리니까는 도관에 든 지가 됐는데 그래도 본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몸부림 치는 것 중에서 본인은 지금 탄핵 이야기 아직은 안 꺼내요. 그런데 이제 1심, 위정교사 1심 나오면은 바로 탄핵 이야기를 꺼낼 텐데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조국. 야, 조국 어제 강화문에서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15가지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유서보다 30페이지가 더 많았다. 근데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죠. 그렇죠. 중요한 건 다 옛날에 쓰레기. 숙제 낼 때 보면 이만큼씩 내잖아요. 대부분이 표지 빼고 쓰레기인 거야. 근데 제가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훑어봤어요. 15가지가 도대체 뭐냐. 이 조국이란 친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저하고 단과대학은 다른데 같은 해 같은데 캠퍼스 다녔잖아요. 서울대.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대학보다는 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근데 연배가 비슷하시네. 그렇죠. 나이는 어려요. 뭐 월반했는데 머리 좋아서 월반한 거 아닙니다. 빨리 왔다고 하더라고요. 조국이가 그 나경원 그 의원하고 원희룡 의원하고 조혜진 전 의원하고 다 동기잖아요. 학번이 같죠. 학번이. 근데 어쨌든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울산대 강사하던 걸 좌파들이 이끌어가지고 서울법대 교수까지 시켰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서울법대 교수인데 탄핵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알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헌법도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탄핵이라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돼요. 그러면 내용상 안 되는 게 너무나 명백한 게 있어요. 첫째, 대통령의 제2 요구권, 거부권이 탄핵 사유다. 아니, 그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아니 법학 교수가 아니라 어디 도덕 선생도 알 만한 얘기를 탄핵 사유에 딱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미디로 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탄핵 사유다.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가 언제 때 그 거짓말입니까? 지금은 중국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했어요. 여러분 후쿠시마를 여러분 기억하는 이게 민주당이 한판 크게 해먹은 희대의 사기 사건 아닙니까? 사기 사건이죠. 이거를 탄핵 사유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것도 탄핵 사유래요. 1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 고유 인사권을 뉴라이트를 하든 뉴레프트를 하든 왜 그런 걸 탄핵 사유에 넣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자,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아니 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급하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15개를 그러니까 번호는 장황하잖아요. 15개. 근데 내용을 훑어보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고 나중에는 집어던지게 돼 있어요. 이걸 쓰레기니까. 비 오는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읽었더라고요. 세종대왕상하고 사이에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고 이게 뭐 무슨 법학 교수? 서울대 교수 맞아? 왜냐하면 서울대 출신 맞아. 그거 저번에 판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승진 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김민석이. 김민석도 뭐 서울대 사회학과 나왔는데
참 말하는 거 보면 어디 본인은 양아치를 입에 달고 살아요. 이번에 저는 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런 거를 좀 말이라는 게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말을 보면 무슨 북한 방송 보는 것 같아. 근데 김민석이 제가 그 정치부 국민회의라는 당시 시절에 나갈 국민회의. 때 김대중 기억하시죠? 김대중 총재 시절에 국민회의. 그때 대변인이 김민석이었어요. 맞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고 그래서 말도 편하게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지금 보면은 눈이 좀 확 돌아갔더라고. 눈이 좀 변했다. 이 눈빛이. 친구가 입에다가 뭐 걸레를 물고 다니나? 왜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조국 씨는 곧 이제 조국 씨가 되고 수인번호 4자리로 불리게 돼 있습니다. 배지 날아가고 대표적 다 날아가면 이제 근데 언제쯤 될까요, 그거? 연말 안에 해야 돼요. 연말 안에 해야죠. 지금 얼마를 끌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판결. 대법원에서 3심은 1, 2심이 다 똑같았잖아요. 2년 징역. 맞느냐 안 맞느냐 법리 판단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날은 추워지지 잎은 다 떨어졌지. 이거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서울에서 보낼지 의왕 가서 보낼지 지금 자기도 판단이 안 서요 지금. 저 그렇겠죠.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걸 탄핵안이라고 들이밀었는데 민주당에서도요 이 탄핵안 보더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민주당에서 콧방귀도 안 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같이 바보 되는 거. 광인 취급받습니다. 제가 입이 더러워서 미친 X 그 취급 받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 뭐 탄핵하겠다고 들고 가면은. 그럼요. 표지 빼고 다 쓰레기인데. 박은정 그 검사 출신 의원도 자기도 보면 이게 탄핵안이 진해당이 만든 거지만 얘기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죠. 근데 이게 집단 무슨 히스테리입니까? 이런 걸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의 기본. 우리 같이 뭐 고시 안 본 사람들도 알겠던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람을 이 민정수석을 시키고 법무장관 시키고 그리고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조국에게 그렇게 했던 문재인.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곧 소환되겠죠. 지금 김정숙 씨 소환 조율 중이죠. 조율을 하고 있고. 문다인은 안 간다. 문다인은 빼버리고. 그 안 간다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에게다 미룬 거예요. 그렇네. 아버지, 아빠, 나 그 흐트러진 모습 보이고 코트자락 질질 끌면서 새벽에 개망신 다 떨었고 아빠가 나가라 그래서 그 CCTV. 용산에 문도 없잖아요. 용산은 지하 출입도 뒷문도 안 돼가지고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포트라인 내가 섰고 개망신했어요. 이제는 아빠 차례야. 이거예요. 그 거부가 딴 게 아니에요. 참고인 출석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이제는 아빠 차례.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달라 이제는. 그래서 좀 엄마부터 조율하고 있는데 안 나오려면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하려고 지금 친문들은 지금 수를 쓰고 있잖아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숙도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고 실제로는 문재인인데 왜 문재인을 소환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 뇌물 사건입니다. 이상직으로부터 그 뇌물 받은 사건인데 그 급여 명목으로 2억 2,300만 원하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청와대 참모진들 한 20명을 소환을 했는데 전부 다 거의 무피권 다 행사했어요. 그것도 다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대통령이 해결하세요. 대통령이. 우리 시킨 대로 했잖아. 우리는 시킨 대로 한 거고.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네. 문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꾸, 나 불쌍한 퇴직 전 암흑의 행정관 이런 사람들 그만 시달리게 하시고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딱 그거거든요. 임종석하고 조국도 가서 묵비권 행사했는데 그 임종석 조국도 나한테 묻지 마. 나 시킨 대로 했어. 그렇죠. 문재인한테 물어. 이렇게 된 거겠네. 전부 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쪽만 보면서 이 결자해지를 그래도 보스는 이럴 때 결자해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뭐 내가 갖다가 어디 청와대 앞에 수제비 한 그릇을 먹었습니까? 좀 이런 심정일 거예요. 맞아요. 그 돈이 그 말씀하신 2억 몇천만 원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안 맞는 감투를 쓰잖아요. 의원도 시켜줘. 오직 그 전사위 서모, 서창호. 걔를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벼락 출세시키고 무슨 돈을 그 월급을 그냥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쪽 타이스타제 직원들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발권 하나 못하는 사람을 무슨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야 돈을 그 사람을 주는 거냐 우리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뇌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문재인 고양이하고 뽀뽀하는 사진 보셨어요? 아, 봤죠.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전에 김남국이 그 이재명의 신복이죠. 김남국이 한 번만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왜 그 산 속에서 신선노름 하느냐. 내려와서 이재명 좀 돕지 왜 신선노름 하느냐 그랬는데 보란 듯이 그 지금 이재명의 처지가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그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한가하게 고양이하고 뽀뽀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평산 책방에서. 네, 병사책방에서 그거 무슨 심보라고 보세요? 저는 일종의 야지라고 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세속에서 하는 말, 세간에서 저 하는 이게 말. 편하게 유튜브니까 네, 야전 놓는다 이야기하죠. 일종의 네. 놀린 거예요. 조롱을 한 거예요. 뭐냐면 재명아 잘 가라예요. 재명아 잘 가라. 뭐냐면 문재인 이재명은 뭐 총선 때는 무슨 문명 정당이니 뭐 명문 정당이니 네. 다 헛소리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나 다름없죠. 자,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지금 괴로운 사건이 뭐냐면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버텨볼 여지라도 있어요. 대북 송금은 주진우한테 걸렸고, 주진우 죄송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그 진우나 똑같이. 신진우 예. 부장판사에게 걸렸고, 그리고 이게 특가법상 뇌물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대북 송금이 왜 일어났느냐? 문재인이 그때 맞네. 문재인이 북한 가면서 빼버렸네. 아니 무슨 별의별 연예인 나부랭이도 다 데리고 가는데 예. 북한하고 제일 많이 그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데가 예. 강원도 말고 경기도잖아요. 경기도가 더 넓죠. 접경 지역이. 아니 경기도지사인 자신을 내가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예. 나도 좀 껴서 데리고 갔더라면 예. 내가 따로 이렇게 돈 내가 안 해도 뭐하러 되는데. 이런 무슨 김성태 같은 놈하고 이게 어울려가지고 내가 이게 돈을 내라 마라 하면서 이 지금 내 목을 내 스스로 조이겠느냐. 예. 그게 다 문재인 때문이야. 그렇네. 얼마나 싫고 밉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둘이 가서 문명정당이 어떻고 쇼를 하면서 했죠. 쇼를 하고 예. 포옹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 뒤끝 있잖아요. 그 어떻게 했어요? 뒤끝 임종석 뭐 비명 행사 친문 중에 자기가 볼 때 아니다 싶은 한 90% 날렸잖아요. 다 날렸죠. 예. 어쩔 수 없는 선수들 몇 명 남겨놓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둘이가 원수가 됐는데 자 문재인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재명이 잘 가세요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빵긋 웃으면서 찍으면 오해를 사잖아요. 고양이 뽀뽀로 대신한 겁니다. 고양이 뽀뽀하면서 저게 웬 잘 가라. 그림. 잘 가라 재명아. 나는 우리 이쁜 고양이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 행복하게 못 살죠. 곧 이제 가야 됩니다. 전주지검에. 전주지검 가야 되고요. 최소한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예. 아니 딸이 딸 뒤에 뭐 욕까지는 안 붙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시겠죠. 딸 X가 그렇게 엉망진창 술을 마시고 그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농탕질을 치고 그 택시 기사가 그러잖아요. 내 택시를 들이받아서 이만하기 다행이지. 그렇죠. 딴 사람 하나 죽였을 완전히 수 차가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런 사건을 벌였고 예. 본인이 재임 중에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게 지금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딸한테 미루고 예. 와이프한테 미루고 이게 남자도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아닐 이전에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을 갖다가 일단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예. 딸에 대해서, 그렇죠. 딸의 음주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런 방구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아니면 뭐 책 추천하고 책 추천하고 저번에는 뭐 평산책방에 그 유료 글 사이트, 올렸다가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료 사이트에 기자들 다 돈 내고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이 단순해요. 취재하러 우리 다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문재인이 무슨 글을 쓰는지. 공급 내고 들어갑니다. 회사에 영수증 주고 유료 사이트. 그러다가 이 평산책방 사이트에 올라온 이번에 고양이 뽀뽀는 자 이재명 이제 끝났다는 걸 알면서 너 나 그렇게 홀대하고 또 우리 애들 다 죽이더니 결국 너도 이제 곧 철창이구나. 이거를 조롱하는 사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야, 그러면 이제 지금 이재명이 이제 정치적인 손절론이 나오면서 대안으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문재인과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묘하게.
저기 삼김 삼총 해서 삼김 뭐 그런 이름 붙일만 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에서 그렇게 사실 까면 안 되는데 네, 까면 안 되는데 삼총리를 빼고 나니까 원래는 삼총리가 아시다시피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이잖아요. 그래서 삼총리는 맞아. 문재인 때 다 지낸 총리 지낸. 삼김도 이제 바둑이 김경수 또 김부겸, 김동연, 김동연. 근데 원래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김두관 지사가 삼김을 하려니까는 같이 집어. 나도 있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럼 뭐 김두관을 어떻게 넣어주지? 쓰기도 좋고 삼총 삼김이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6번째 자리를. 딱하죠. 김두관은 사실 그 정도 격은 아닌데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6명이 일단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과 연결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을 몰아내고 당의 주도권을 잡으면은 이제 또 문재인 방탄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단 뭉칠 겁니다. 저는 뭉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예. 일단은 이재명과의 싸움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아까 권투로 말씀드리면 레프트훅 한 방 맞았거든요. 25일 날 라이트훅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카 배임이 어퍼컷입니다. 마무리 펀치. 어퍼컷. 네, 어퍼컷. 네, 턱을 딱. 그러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천하 없는 복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 그 시점을 대개 내년 3.1절 이전으로 봅니다. 2심이 나오면 아시잖아요. 20만 나오면 30은 2심 나오면 본리심이니까.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제 문재인 진영, 그러니까 이재명 진영 안에서도 그래서 나온 얘기가 낮에는 이재명, 밤에는 문재인. 주명 야문. 근데 요새는 새로운 용어 나왔습니다. 주명 야동. 야동, 김동연. 동이 뭐냐? 야동 그거 아니고요. 야동. 동을 두 가지로 봅니다. 야간의 동요한다. 동요하는 쪽, 동요하는 세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주소해야 될지 모른다. 주명은 맞는데 야는 동요한다. 야동. 주명 야동. 그리고 저는 좀 달리 봐요. 그 동이 김동연이다. 김동연. 제일 유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김동연한테 선을 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원래 용어는 주명야 문입니다. 일단 문을 중심으로 뭉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문이 내가 건재하다는 걸 고양이 뽀뽀로 보여주면서 이재명도 조롱하고 얘들아 나 평산에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앵커 박창규의 판읽기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이제 시청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이 판초수 피하다가 그 경찰서 만나게 됐다. 만났죠? 네, 만났다. 이제 만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 그러니까 공현진 담독 판사도 무서운데 거쳐가봐야 신진우다. 네, 그거 이제 피해 가봤자 신진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요. 호랑이죠, 호랑이. 호랑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판사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판사복 지지리도 없다. 전혀 없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쪽으로 가고 판사복은 유창훈으로 끝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질의멸렬하는 야권, 그중에서 특히 조국의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안. 아까 뭐라고 하셨죠? 표지 빼고 다 쓰레기 같은 탄핵 소추안을. 아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뉴라이트, 거부권, 무슨 또 후쿠시마. 이건 감 자체가 안 되는 거를 탄핵안이라고 넣어놨으니 그래도 명색이 서울법대를 교수를 했다는 그 친구가 말이야. 정말 한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좀 심판의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도 그렇고. 임박했어요. 문이조 전부 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들이 이제 몰락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취재를 또 계속 새롭게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깊게 저희들이 파헤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순서는 우리 또 유튜브 콘솔에서는 저하고 방송 이후에도 계속 중계해 주시니까 그 혼설을 많이 보신 뒤에 저도 열심히 했다가 다음 주에 이제 25일 거까지 다 포함한 스테이지 2, 3를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박창규 앵커께서는 이 시사 프로그램 앵커를 오랫동안 하셔서 이게 흐름을 쭉 잘 읽으세요. 흐름을 읽으셔서 조금 전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재명의 가장 치명적인 재판인 결과가 나올 것이 대북 송금인데
대북 송금이 시작된 이유가 문재인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경기도만 그때 그럼요. 방북단에 이름만 넣어줬어도 예. 내가 왜 이 꼬라지가 돼 하는 철천지 원수라니까요.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문재인이 이제 남북 회담한다고 평양을 갔잖아요. 갔죠. 평양을 갔는데 시도지사 중에서 2명을 데려갔어요.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 하나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경기도만 쏙 뺀 거야. 근데 그 박원순은 왜 데려갔냐면은 그게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라는 명목으로 데려갔어요. 갔죠. 예, 그리고 최문순은 왜 데려갔냐면은 북한하고 적경 지역 도지사다. 제일 가깝다. 그런데 경기도는 더 넓어요. 넓고 누가 봐도 경기도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이재명은 쏙 뺀 거야. 왜? 과거에 서로 대선 후보 경선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양쪽에. 그때 뭐 해경궁, 김씨 뭐 비난하고 그때 한번 대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때 앙금 때문에 그렇죠. 야 내가 널 왜 키워줘 그렇죠. 하고 일부러 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박원순은 이재명하고 경쟁하는 대권 주자였거든. 그러니까는 얼마나 화가 나고 원한이 쌓였겠어요. 화가 나고 문재인 말 미워 죽겠고 해서 이화영을 영입을 했어요. 이화영 보고 야 너가 따로 그때 문재인 평양 갈 때 이화영이 밀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화영 너가 한번 내 북한 가는 거 한번 마련해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주깡패한테 돈 갖다 준 거죠. 그렇죠. 갖다 주라고 한 거죠. 김성태한테. 그러니까 엮이지 않을 사건으로 들어간 이유는 오로지 문재인 때문이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니까 다음 주에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